플렉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조금 화려하게 산다. 그래서 막 해외여행도 다니고 오마카세 먹고 약간 이런 소비 패턴이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요노라는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돈을 아끼기 시작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무지출 챌린지 이런 식의 요노 라이프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놀이 문화 같은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전까지 욜로 이런 유행어가 유행이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흐름이 바뀐 걸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멸종위기 1급 토종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요노가 최근에 유행입니다. 요노, You only need one. 넌 하나만 있으면 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얼마 전까지 욜로, You only live once. 이번 생은 한 번뿐. 이런 유행어가 유행이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흐름이 바뀐 걸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노라는 것은 최근에 달라지기 시작한 소비 패턴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플렉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조금 화려하게 산다. 그래서 막 해외여행도 다니고 오마카세 먹고 약간 이런 소비 패턴이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요노라는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돈을 아끼기 시작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욜로 열풍은 한 2017년,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7년부터 검색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You only live once 해서 이제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느낌으로 좀 이제 즐기자. 그래서 뭐 여러 측면에서 명품 소비, 또 이제 카푸어, 자동차에 돈을 들이고 대신에 이제 남은 돈은 없으니까 이제 가난하게 산다. 카푸어라고 했던 말이 있었죠. 자, 이런 흐름을 이제 욜로라고 했었습니다. 욜로가 나온 시기가 이제 2010년대 후반인데, 2013, 14년에 이제 나왔던 얘기가 N포 세대란 얘기였죠. 3포 세대, 임신, 출산, 육아. 그 외에 이제 더 추가가 되면서 뭐 5포 세대, 7포 세대 하는 N포 세대로 발전을 했고요. 헬조선이란 얘기가 굉장히 또 유행을 했었고, 흑수저, 수저론, 금수저, 수저론, 은수저, 뭐 흑수저, 나는 흑수저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청년 세대의 좌절을 핵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유행어라든지 키워드들이 유행을 했었단 말이죠. 이때와 지금 한 7, 8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과연 어떤 변화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이 2010년대 후반은 지금으로부터 이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어서 여러분이 기억나시겠지만은 상당히 이 청년 세대들의 좌절이 두드러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흑수저란 말이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부자 부모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잘 살기 어렵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또 헬조선이라는 얘기도 여기서 이제 어떤 내가 뜻을 펼치기 어렵다,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 경쟁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심하고, 그런 경쟁을 뚫고 나서 성공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지기도 했고, 자, 그런 좌절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코로나19 시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살기가 어려워졌다. 점점 더 이제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자, 코로나라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그런 전염병, 새로 나온 전염병이죠. 환경 파괴로 인해서 새롭게 나타난 이런 환경 재앙의 일종입니다. 자, 그리고 기후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 변화도 2018년경에 굉장히 더웠던 해가 있었습니다. 체감되기 시작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점점 누적이 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욜로라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현상입니다.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모토에서 당시 청년들이 원했던 것은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다. 그리고 여러 사회의 변화라든지 경제 구조의 변화 등등 해서 이제는 과거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부자가 되기도 어렵고, 집을 사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가지고 어떤 미래를 그리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현실에서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이 돈을 모아봤자 어떤 집을 내가 가까운 미래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즐기자라는 식으로 흐름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청년들의 좌절된 욕구가 반대급부로 뿜어져 나왔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움직임이 이제 욜로라는 현상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죠. 자, 이 시기에 또 코로나19를 맞아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자금을 풀었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상당히 풀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자, 이런 부분에서 뭐 당장 쓸 돈이 생겼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돈을 쓸 만한 곳으로 뭐 여행이라든가 이런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몇 달 정도 모아서 뭐 명품을 하나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갈 수 있었던 조건이었기도 하고요. 또한 이런 소비를 조장하는 광고주랄지 그런 물품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도 아마 없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에서 욜로라는 흐름이 과거에 상당히 있다가 지금 이제 요노라는 흐름으로 옮겨왔다는 것이죠. 요노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청년 세대들의 좌절 한창 심했던 2010년대 후반에 여러 가지 또 사회 현상들을 말씀드려보면 욜로와 함께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한편에서는 막 오마카세 먹으러 가고 무슨 화려한 세계 여행을 즐기고 뭐 명품을 사고 이러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엄청난 또 분노를 했던 시기였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뭐 인국공 사태라고 기억나시죠? 불공정한 취업의 문이 어떤 이들에게만 열리고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 그럼 공정에 대한 굉장한 분노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여러 사회 계층, 또 다른 집단들과의 이런 갈등, 대표적으로 이제 남녀 갈등이 두드러졌던 시기이기도 했죠. 계층 갈등, 뭐 전통적인 뭐 빈부격차라든지 노사 갈등, 또 정규직 비정규직의 갈등, 고령화 시대, 또 이제 저출생 시대로 들어가면서 세대 간의 갈등. 자, 이런 총체적인 사회 갈등이 두드러졌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시기에 이제 욜로라는 이번 생은 한 번뿐이니까 즐겨야 한다라는 소비 패턴이 나타나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 좌절의 어떤 한 표현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설계할 이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돈으로 지금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가용한 자산으로 지금 생을 한번 즐겨보자. 어떤 이런 삶의 흐름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 욜로가 유행했을 때보다 한 7, 8년 정도 시간이 흘렀죠. 여러 가지로 어떤 사회의 불확실성, 지구촌 문제도 그렇고요. 그동안에 또 여러 세계 분쟁 지역에서 전쟁에 준하는 전쟁이 또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도 일어났고, 또 AI의 습격이라고 할 수 있는 AI와 또 로봇 산업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해왔던 여러 일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하죠. 그만큼 사람들이 했던 일이 기계에 의해서, AI와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불안은 점점 커지는데 욜로라는 흐름은 바뀌었단 말이죠. 자, 이 이유는 첫째는 쓸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느 정도 미래를 계획하면서 취업을 해서 돈을 모아왔던 사람들이 이 흐름으로는 어렵겠다라는 판단 하에 뭐 몇 년 정도는 내가 쓸 수 있죠. 조금 그동안에 놀지 못한 거 좀 놀고, 여행도 가고 싶은 것도 좀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자, 그러나 한 5, 6년 정도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당장 이제 삶을 유지해야 할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남지 않게 됩니다. 자, 또 하나의 깨달음은 생각보다 내 인생이 좀 길다라는 깨달음일 수 있는데요.
자, 사람의 인생이 생각보다 사실 깁니다. 자, 저는 지금 이제 한 반 정도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100세 시대라고 했을 때 반입니다. 자, 청년들 입장에서도 20, 30대 청년들이 한 10년 정도, 7, 8년 정도 살아봤더니, 아직도 내 나이는 30, 40대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내가 살아나가야 할 시간이 아직도 5, 60년 이상 남았다는 것을 깨달을 시점이라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몇 년 동안 즐겁게 욜로의 라이프를 즐겼지만 이런 추세로 살다 보면은 미래를 대비하기가 어렵겠구나. 미래에 내가 어떤 큰 계획을 세우고 큰 돈을 벌어서 어떤 그런 삶은 살기 어려워졌을지언정 살기는 살아야 되고, 그렇죠? 내 삶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패턴으로는 어렵다라는 깨달음도 생길 만한 시간입니다. 자, 해서 이제 요노라는 삶의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요노라는 것이 피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소비 쪽인 측면이죠. 일단 평균 소득이 그동안에 증가한 만큼 물가 상승률이 이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은 더 컸다는 것이죠. 특히 세계 정세가 불안하고 환경적으로 이제 어렵고 하다 보니까 농수산물 가격부터 이런 생활 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소비를 하기도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통계를 살펴보면 어떤 수입차라든가 백화점, 외식, 즉 고가의 어떤 물품을 사는 소비가 특히 이제 20, 30대 계층에서 상당히 줄어들고, 대신에 중고차 소비라든가 어떤 마트 간편식이라든지 이런 소비가 많이 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패턴은 전 연령에서 고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청년 세대에서 두드러졌는데, 전에 말씀드렸던 청년들의 어떤 깨달음, 내가 지난 몇 년과 같은 삶의 패턴으로 앞으로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런 깨달음에 기반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최근 청년들의 이제 움직임을 보면 카톡 거지방, 또 이제 무지출 챌린지, 이런 식의 요노 라이프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놀이 문화 같은 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저녁 7시쯤입니다. 오늘 일정이 너무너무 많았어서 도저히 집에 가서 제 힘으로 밥을 차려 먹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오늘은 무지출로 뭔가를 포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떡볶이를 포장하고 집까지 가는 길인데요. 그냥 대중교통도 타지 않고 한 30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집까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떡볶이를 무지출로, 영원으로 포장해 올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휴학생인데요. 휴학한 김에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까 포장해온 떡볶이 브랜드의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해당 서포터즈는 서포터즈 활동의 혜택의 일환으로 매달 5만원권의 떡볶이 기프티콘을 보내주십니다. 저는 그러면 대외 활동을 통해서 제 경험을 쌓고 외식비도 매달 아낄 수 있습니다. 사 먹으면 사실 아까 제가 먹은 떡볶이만 해도 25,000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요즘 외식 물가가 많이 올라서 밖에서 사 먹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제 커리어적으로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매달 5만원씩 외식비를 아낄 수도 있어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토스 만보기 기능을 활용해서 소소한 앱테크를 하고 있는데요. 만보기란을 이렇게 누르면 제가 오늘 걸은 걸음 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걸음 수별로 행운 복권을 긁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너무 소소하지만 금액이 당첨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게 행운 복권을 긁을 수 있는, 아니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이런 거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도시락 먹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일단 제 도시락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밥이랑 그냥 집에 있는 그 반찬을 싸왔거든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바로 도서를 가야 돼서 좀 간단하게 빨리 싸왔고, 저희 학식이 대부분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사이라서 조금 비싼 편인데, 이렇게 도시락을 싸면
한 9,000원 정도 아낄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이 학교를 저는 2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아니면 뭐 수업 이동하는 그 사이에 그러니까 걷는 그만큼 캐시워크를 또 이용을 하면 하루에 또 포인트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을 또 절약하고 또 모으고 있습니다. 저의 9월은 개강도 하고 또 학교 축제 시즌이라 굉장히 바쁘게 보냈는데요. 특히 이번 축제 때는 저희 학과 친구들 4명이 모여서 교내에서 부스를 또 열었습니다. 저희는 일본식 빙수, 카키굴이라는 빙수를 판매를 했는데 3일간 약 600개를 판매를 했고 원가 1,100원에서 저희는 이거를 3,500원에 판매를 해서 인당 약 50만 원의 수익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용돈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한 빙사기를 저희는 당근에서 7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또다시 저희는 2만 원 높여서 지금 9만 원에 당근에 올려놓은 상태고 이렇게 안 쓰는 물건은 바로바로 거래를 해가지고 소소한 용돈도 벌 수 있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을 먹으러 한번 학교에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학교에서 이렇게 현수막도 걸어서 학생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빨리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1,000원에 정말 이렇게까지 먹을 수 있다고 싶을 정도로 정말 풍부하고 1,000원에 정말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요? 어딜 가서? 1,000원의 아침밥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점심 아침값을 절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지방의 이제 예를 보면은 내가 뭐 며칠 동안 얼만큼 돈을 안 썼다. 이게 이제 주요 챌린지의 내용입니다. 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었다 그러면 반성하세요. 이런 얘기 나오고 뭐 가장 적은 돈을 쓴 사람이 뭐 칭찬을 받는다든가 뭐 소비를 좀 생각 없이 했다 그러면 막 지탄을 받는다든가 이런 놀이처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사례를 하나 봤는데 어떤 사람이 뭐 버블티를 뭐 4,700원 주고 사 먹었다 그랬더니 그래서는 안 된다. 버블티를 먹고 싶을 때 이런 방법을 써보세요 하는 것이 이제 동그란 그 스티커를 컵에다가 붙여서 버블티를 먹은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의 돈을 안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오가는 커뮤니티 겸 상호작용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얼마 전까지 그렇게 돈을 쓰더니 이제는 돈이 없어서 못 쓰냐.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눈으로 좀 철없는 청년들을 좀 꾸짖는, 나무래는 이런 눈으로 보시는 어른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하지만 저는 이런 측면이 이제 청년들이 삶에 적응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도 그럴 것이고, 또 뭐 중년에서 노년으로 가시는 분들도 청년 시기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까지 계획적으로 살았던 분은 잘 안 계실 거예요. 물론 계획적으로 많이 사셨고 그렇게 이제 지금은 기억을 조정하셨겠지만 날마다 이렇게 미래를 어떤 확실한 미래를 그리면서 정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나의 어떤 현실의 즐거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돈이 딱히 쓸 수 있는 돈이 없지만 지금 아니면 뭐 여행을 갈 시간도 없고 해서 뭐 갔다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지만 지금 돈이 있고 내가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사 먹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졌으면 나중에 조금 아낄 수도 있는 게 아닐까요? 어쨌든 과거에 한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봤다라는 것이 나중에는 내 삶을 또 지속해가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도 있고 떠올릴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호라는 삶의 흐름은 이제 변화하는 삶에 적응하기 위한 한 모습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동안에 많은 역시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혼인율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출생률이 감소했다는 것은 청년들이 어떤 미래를 내가 계획하고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포기했다, 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현상이고요.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두드러졌던 그런 공정에 대한 분노, 이런 것도 지금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걸로 봐서 역시 적응의 단계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 사람이 계속해서 화를 내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오고 해서 일단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디기 굉장히 힘들어요. 몸도 안 좋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삶에 내가
적응하고 살기 위해서 이런 분노의 감정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어떤 흐름 자체가 과거의 청년들의 좌절, 그리고 좌절된 욕구가 잠시 뿜어져 나갔던 일시적인 소비 패턴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지금은 삶에 적응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청년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 기성세대들의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일단 이제 이 청년들을 뭐 비웃는다든지, 그거 봐라,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조금 어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학술적으로 지금 요노를 하는 친구들과 과거에 욜로를 했던 친구들이 같은 집단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뭐 플렉스를 했겠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도 아마 요노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욜로를 하다가 여러 가지 그런 깨달음,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와서 요노로 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꾸준히 아껴서 지금도 아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이런 변화를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입장에서도 지금의 변화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에 대한 생각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43.7세입니다. 7, 8년 전에는 뭐 30대 중반이었겠죠. 아니 뭐 평균 연령 자체가 그렇게 빨리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30대의 삶에 대한 생각과 40대의 삶에 대한 생각은 많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30대는 아무래도 세상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많이 느끼고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또 크고요. 그래서 이런 분노와 좌절, 이게 이제 주된 이슈가 되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사느니 한번 소비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도 갈 수 있었을 테지만, 40대가 넘었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년에 접어들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삶이 길다는 지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조금 다시 인생을 장기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3, 40년 이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당연히 인생을 보는 시점과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40대 이후에는 이제 삶의 의미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어떤 감정보다 나의 내면에 집중을 하고 감정을 관리하고, 그래서 유행하는 책을 보시면 쇼펜하우어라든지 노너라든지 이런 고전들을 보면서 인생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을 갖추는 이런 책들이 또 몇 년 전부터 유행하지 않습니까? 자, 해서 이런 흐름을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정 세대를 우리가 뭐 놀리거나 비하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을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대인관계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경부터 나 혼자 산다류의 프로그램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나오던 책들을 보면은 뭐 친구 필요 없다, 사람들 뭐 인간 관계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어차피 인생 혼자 사는 것이다, 뭐 류의 그런 깨달음들이 굉장히 많이 설파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의 몸은 항상 다른 사람과의 교류와 상호작용이 필요한 상태예요. 자, 이 부분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간과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7, 8년 동안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이 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나라가 뭐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라는 측면이 있지만, 그동안 단절된 대인관계라든지 인간관계에서 유래된 부분도 굉장히 있다는 것이죠.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많은 분들이 외로움이 가장 인간의 그 심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삶의 어떤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삶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완전히 갖춰져야지 내가 그때부터 잘 살아봐야지 라는 것이 아니죠. 어떤 조건이 돼서든지 나는 내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책임을 다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또 불안에 시달리고 우울에 시달리고 하는 것이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 삶의 중심을 스스로 찾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